좋습니다. 물류관리론 5주차 5-1 물류와 운송 관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관리론 중에서 운송 관리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운송하는 것, 이것이 물류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도 있고 선박 운송도 있고 철도 운송도 있고 또 뭐 트럭 운송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오토바이 택배까지. 그래서 뭐 수출 수입 이런 것은 항공이나 선적을 이용한 것이 있지만 소비자와 가까이서 바로 배달하는 뭐 오토바이 물류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송하면 항공 운송, 해상 운송을 무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육상 운송은 다양하게 뭐 트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송이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론의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분화돼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는 물류관리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운송의 정의는 운송이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A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기거나 A, B 장소를 거쳐서 C 장소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장소적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 장소적 효용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기타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이란 장소적 효용 창출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다양한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을 운송이라 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송과 교통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운송의 기능을 보면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재화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달을 하긴 한데 시간과 장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와 생산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에서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도 합니다. 또 물류 계획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또 운송 중 운송 수단의 일시적인 재화를 보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물류를 어느 창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배로 이동하는 동안에 재화의 보관 역할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적을 해서 이동할 때는 싣고 배에다 물류를 싣고 가는 시간도 걸리지만 또 배에서 내리는 시간 그리고 또 다시 배에서 실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재화의 보관 역할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지리적 거리 격차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운송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서 운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장소적, 뭐 공간적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에는 주로 트럭을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지금 열차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철도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항공, 선박 이런 내용들은 수입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운송에 3대 요소가 있는데요. 노드라고 하는데 운송 연결점, 동일한 종류나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이 연결되는 지점과 간선과 지선 등 운송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 요걸 연결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지금 배송을 중간에 점검을 해보면 어디 간선, 어디 지선을 통과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결 지점인데 그 연결 지점에서 다시 갈라지는 간선이나 더 세부선으로 오는 지선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운송 연결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화물 터미널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적 같은 경우는 항만, 그리고 항공을 이용했을 때는 공항, 유통센터, 창고 이런 것들을 운송 연결점이라 한다. 3대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운송 경로가 있는데요. 운송 연결점과 연결점 간의 운송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송 수단이 이용하는 통로나 운송로를 이야기하죠. 도로, 철도, 육상 운송은 도로, 철도는 기차로 이동을 했을 때죠. 그리고 비행기로 했을 때 항공로, 선적했을 때 해상 항로를 운송 경로라 한다. 그래서 운송로를 운송 경로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수단인데요. 화물 자동차냐, 철도 차량이냐, 선박이냐, 항공기냐 이렇게 해서 보통 운송 수단이라 한다. 왜 이 지금 단어를 설명하고 있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물류관리론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이해들이 좀 쉬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걸 운송의 3대 요소를 굳이 학문적으로 또 뭐 사전적인 용어로 풀어내니까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운송의 3대 요소는 운송 연결점, 운송 경로, 운송 수단이다. 그런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연결점은 간선과 지선에 연결하는 교차 지점을 교차 지점, 그러니까 운송 수단이 연결되는 그런 연결 지점, 연결점을 운송 연결점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운송의 경로를 말 그대로 운송 경로라 한다. 그러니까 육상은 도로가 운송 경로가 되겠고 지금 기차로는 철도가 운송 경로가 되겠고 비행기는 항공 운송은 항공도 항로가 있죠. 막연하니 그냥 항공은 그냥 마음대로 하늘을 나르는 게 아니라 항공도 항공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어느 곳을 지나가야 되는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로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우리나라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나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항공로가 있다. 해상도 마찬가지로 해상 항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도 육지처럼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형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로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비행기가 북한 항공을 못 나르듯이 북한 해역을 우리 배가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상도 항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송 경로라 한다. 그리고 운송 수단은 보통
철도 차량이냐, 선박이냐, 항공이냐, 화물 차량이냐 이렇게 해서 운송 수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3대 요소는 운송 연결점, 운송 경로, 운송 수단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송의 중요성인데요. 운송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재화의 공간적 이동으로 장소 효용을 창출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운송은 전체 기업 물류의 40에서 50%, 국내 총 물류비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의 상당 부분이 운송에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총 물류비의 70%를 차지한다는데 물류비, 운송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종래 운송은 단순히 생산지와 생산지 간, 소비자와 소비자 간, 소비지 간, 그리고 소비지와 소비자 간의 장소적 이전, 그리고 공간적 이동이라는 기능으로 우리는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물류 개념은 장소적 이전이나 공간적 이동 내용이 아니라 운송은 수주, 그리고 주문이죠. 보관, 포장, 하역, 유통, 가공을 포함해서 총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물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개념하의 운송은 예전에 종래 운송의 정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운송 부문의 합리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운송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류비 절감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대형 물량이고 대량 물량이었을 경우 대다수 이런 것은 선적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가볍고 적으면서 고가 제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항공 운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면 뭐 항공 운송이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상황 그리고 어떤 물류 서비스의 대상에 따라서 아니면 소비자의 요구 대상에 따라서 물류비 내용이 움직이는데 이런 절감을 위해서 운송 부분 합리화는 필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화주 기업이 화주 기업이 운송비 절감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소비자 만족이 높다면 물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어떤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시 인도 체계 지트라고도 하는데요. 즉시 인도 체계의 보편화 그리고 화학주 기업의 리드타임 단축 요구가 있고 이런 환경 중에서 친환경적인 운송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증대해 가기 때문에 운송은 아주 중요해졌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서비스, 대량 운송 체계, 또 운송 체계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장소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하는데 그래서 기업의 이익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운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의 종류는 지금 이야기를 했던 내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국내 운송과 국제 운송이 있겠죠. 그리고 국제 운송 같은 경우는
수출이나 수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국제 운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뭐 수입 수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국제적인 쇼핑 이런 것들도 지금 국제 운송이 될 수 있겠죠. 자가 운송과 영업 운송인데요. 자기 회사의 어떤 물류의 수단을 가지고 운송 수단을 가지고 움직였을 경우 자가 운송이라고 하는데, 위탁을 맡기거나 운송 전문 업체한테 맡겼을 때 영업 운송, 아니면 그걸 실어 날리기 위해서 다른 제품을 가져다가 날려주는 영업 운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형 운송과 비정형 운송이 있다. 또 정기 운송과 부정기 운송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한 것이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일 운송인가 복합 운송인가, 간선 운송인가 지선 운송인가, 이런 것들로 운송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기타는 파레이트 로드인가 아니면 컨테이너 로드인가 하는 부분인데, 파레이트는 주로 국내 운송에서 쓰고 컨테이너 로드는 국제 운송에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PCL이냐 LCL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풀 컨테이너 로드를 PCL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PCL 운송인가 아니면 레스 댄 컨테이너 로드 LCL 운송인가 하는 부분으로 운송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서 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송 수단별 장단점인데요. 해상 운송입니다. 주로 이건 선박에 의해서 하는데요. 해상 운송은 원항 항로를 따라서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서 재화의 장소적 이전을 통해 효용을 창출하는 해상 운송 업무를 이야기한다 하는 내용인데, 해상 운송은 선박 운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의 장점은 선박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선박은 배의 총 길이가 300m 이렇게 긴 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화물에 유리하고요. 또 워낙 배가 크기 때문에 뭐 육지 건물, 웬만한 큰 건물보다 더 큰 이런 큰 배들이 있기 때문에 중량 화물, 무게가 많이 나간 것들, 이런 것은 비행기로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상 운송이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화물이나 중량 화물을 원거리 운송에 적합합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큰 대서양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런 원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화물을 장거리 운송 시 워낙 많이 실을 수 있고 운임이 저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워낙 큰 대형 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기나 중량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량 운송에 있어서 전용선에 의한 운송 및 일반 하역 작업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전용선에 의한 운송이라든가 일반 하역 작업이 가능한 대량 운송에 있어서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상 운송의 정의를 받고 거기에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해상 운송 수단별의 장단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상 운송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 운행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항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기후가 좋지 않았을 때는 선박이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중간 기착지에 대피를 하는 상황이라든가 해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배는
뭐 심한 기상 문제만이라면 웬만해서는 배가 움직이는데 그러나 뭐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항만 시설비와 하역비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뭐 이런 내용 부분은 물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데나 항만을 이용할 수 없고 정해진 그런 항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량 물량을 움직이다 보니까 화물 손상 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량인데다가 또 완전히 겹쳐서 겹겹이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 하역하는 과정에서 충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죠. 또한 포장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대형 물량 컨테이너로 움직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 내용부터 시작해서 포장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상 운송 화물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상 운송은 지금 해외 무역 수입이나 수출 이런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없어서 안 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 지금 수출입 물량이 들어온 곳들은 보면 뭐 인천항에서 부산항, 그리고 요즘 뭐 광양항,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항만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항만 시설은 자연적인 환경을 잘 보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큰 배가 최대한 가까이 접안이 가능하다면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런데 큰 배가 접안을 못했을 때는 상당히 깊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 큰 배가 정박을 하고 거기에서 적은 배로 실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항만 사정이 안 좋았을 경우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하주들이 그 항만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래서 항만에 처음 만들 때부터 배가 대형 배가 이렇게 접안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자연적 조건을 가진 것을 또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송인데요. 이건 뭐 육상 운송을 이야기한 거죠. 화물 자동차 운송은 화물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거리의 운송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화물 운송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서울 간다면 장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저기 해상 운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짧은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물 운송의 장점은 도어투도어 운송 가능하다는 거죠. 직접 한쪽에서 그 다음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파손과 손실이 적은 편이다. 또한 근거리 소량 운송 경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자가 운송이 용이하고 화물의 적재 변동이 적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일 수 있고요. 하역비나 포장비가 비교적 적다. 왜냐하면 원하는 장소까지를 가까이 다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맞는 배차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물 운송의 단점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은 원거리 운송 시 운임이 비쌀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 화물 운송은 그래서 거의 가까운 쪽인데 그 거리가 원거리다 근거리다의 개념은 지금 육상에서는 내용에 지금 해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이 굉장히 길게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운송 중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육상의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내용 중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사고 발생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뭐 공해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공해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 화물의 운송이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화물차의 크기의 한계가 있겠죠. 또 중량의 제한이 많아서 운송 단위가 작다 이런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 중에 해상 운송은 선적 관련 그리고 육상 운송은 화물차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운송 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5-2에서도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송 개혁까지 5-1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